최고로 침착하네. 고맙다.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 하고 싶은데 그냥 스케줄을 또 봐야 되니까. 생각은 해보세요. 자꾸 이게 재촉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로빈이 나 하나만 이렇게 되면 너네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네. 하지만 이제 루피는 그걸 보지 않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말해. 가고 싶어 루피. 오늘 굉장히 스페셜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피직대학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계시는 정재영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횡무진. 완전 종횡무진. 종횡무진. 자기 소개를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피식대학에서 혁이형, 광용쌤 등으로 활약을 했고 지금 피식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피식대학의 정재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이제 피식대학 초대석 박정민님하고 같이 했던 그때 맞아요. 처음 인사를 드렸어요. 사실. 네. 지금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오시게 됐냐면은 밀수 시사할 때 그때 이제 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권하게 됐어요. 제가 내심 그때 초대석 이후로 트위치 문화도 좀 잘 알고 계시고 트위치도 자주 보시고 하니까 대화가 좀 매끄럽겠는데 그래서 다음에 초대를 좀 드려야겠다고 제가 오락가락 하니까 까먹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평소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뵀을 때 한번 날짜를 한번 잡죠. 이렇게 바로 잡죠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사실 아예 까먹으신 줄 알았어요. 여기 워낙 많은 게스트분들이 오니까 그 수많은 게스트 중에 하나, 왜냐면은 제 또 생각에는 침착맨님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분들이 한두 명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날 이후로 좀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보시고 싶다. 근데 그 침이 굉장히 군침이었어요. 사실 저는 진짜 나오고 싶었던 게 이제 침착맨님 팬분들,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사실 물론 피식쇼에는 굉장히 많은 게스트가 나오지만 저희를 보면서 각각의 김민수, 이용주, 정재영이 나왔으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민수는 예를 들면 막 패션 쪽 막 이런 데 가면 막 되게 재밌어하고 실제로 패션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관심이 많고 하고, 용주 형 같은 경우에는 막 위스키나 뭐 이런 거 막 먹방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고 술이나 뭐 음식. 근데 저는 사실 막 특별히 다른 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많이 활약한 그게 없거든요. 외부에 나가서. 근데 딱 이 침착맨님 방송 나왔을 때 제가 지금 딱 요 감성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안에서 왜 되게 웃긴 애들은 학교 전체를 웃기잖아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친구들만 웃기는. 뭔지 알아요. 약간 그 찌질이 감성. 그래서 쥐소룡이었네요, 쥐소룡. 그쵸. 쥐소룡 뭔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쥐소룡 시절에 자기들끼리만 막 이렇게 신나서 하다가 툭 해서 그 싸움 잘하는 잘못 건들고 이렇게 실제로 어제 그 얘기를 한 게 용주 형은 등치가 크니까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지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어깨를 팍 치는 게 아니라 용주 형한테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네. 근데 저희 같은 쥐소룡 형들은 이렇게도 안 해주잖아요. 오면 그냥 툭 죽으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쥐소룡들은 보통 반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이 이제 가끔씩 축제를 이제 주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반에서 제일 웃긴 애가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쇼를, 스탠딩 코미디나 이런 쇼를 보여주는데, 근데 이 쥐소룡들은 코드가 굉장히 마이너하기도 하고, 쥐소룡 특 큰 무대에서 갑자기 굳어. 친한 애들끼리만 했을 때 좀 100% 보여주고. 그때 정확히 누가 보이냐면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보여요.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 싸움 잘하고 있는 애들이 나를 되게 비아냥대고 비웃음을 짓고 있는 게 자꾸 내 눈에 보여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위축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쥐소룡들은 100% 환경을 다 구축을 해줘야 돼요. 그쵸. 나랑 친한 애들끼리만 있을 때 죽기 쉬운 그 무슨 도깨비 새우처럼. 근데 그 쥐소룡의 그 본능이 저는 커서도 계속 있었는지 개콘 때도 거기 기센 형들 많잖아요. 많죠. 거기 다 각지의 그 오락부장 출신들 아니에요. 오락부장의 탑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쥐소룡이라. 그래서 피식대학에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우리 편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친구들끼리만 이제 하니까 제가 외부 나가서 이렇게 뭘 되게 잘하는 경우는 없는데 피식대학 안에서 저희끼리 할 때는 이제 좀 웃긴 거 날라다녀 하는 거죠. 그래서 침착맨님 여기 왔을 때도 사실 쥐소룡이니까 약간 그 감성이 좀 맞아가지고, 여기 또 보시는 분들도 다 쥐소룡들이니까 이게 좀 까다로운 물고기 있잖아요. 막 물도 맞춰줘야 돼, 온도도 맞춰줘야 돼, 풀도 심어줘야 돼, 자갈도 몇 개 있어야 돼, 산소는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돼. 하지만 그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완전 만개해서 빛을 발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개그 콘서트? 네. 그 내부에 쥐소룡은 얼마나 됩니까? 본인만 있을 것 같진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땐 솔직히 말하면 한 5% 안 됩니다. 진짜 5%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잔인한 오락부장들이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쥐소룡이었고 왜냐면 대학교 때는 싸움을 안 하잖아요. 내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되면 내가 깝쳐도 여기서는 이게 뭔데 깝쳐? 약간 이 소리가 안 나오는 딱 그 선부터 이제 제가 마음껏 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나도 그래. 아 맞아. 사실 맞아요. 이게 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맞아. 아 맞아요. 그 법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사실 놀이기구도 되게 잘 타는 게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흔들고 뭐 위에 떨어지고 해도 애지간하면 그 안에서는 설계가 돼 있다. 이거는 안전을 다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이 피식대학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시스템을 만난 게 어떻게 보면 자기랑 딱 맞는 결이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네 맞아요 진짜. 유튜브 없었으면 아마 진짜 계속 개그 콘서트 안에서 쥐소룡으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락부장들 등살에 거기, 인싸들 등살에.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진짜 전국구들만 모이는 곳이잖아요. 웃긴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학교 시절이 막 좀 약간 그리워서 이름도 피식대학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사실 요거는 아예 유래가 있습니다. 정영준 대표라고 저희 메타코미디 대표를 하고 있는 그 형이 저희랑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 때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 할 때 저희랑 같이 뭐 이것저것 해보면 좋겠다 해서 막 얘기를 한참 하면서 가다가 너네 유튜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데 대신 그때 당시에 꽁트 채널 중에 초등학생들이나 약간 어린 친구들을 타겟으로 한 그 채널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네는 어린애들 타겟으로 하지 말고 대학생 타겟으로 하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대학에다가 파열음이 나는 뭔가 임팩트 있는 단어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피식 이거를 붙여서 피식 대학이라고 그때 이름을 지었었어요. 저 궁금한 게 그 스탠드업 코미디는 세잖아요. 근데 이게 경쟁도 있어요 안에? 내가 더 세게 해야지. 그거는 그 오픈 마이크라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경쟁을 좀 해요. 왜냐면 처음에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네, 막 내가 쟤보다 뭔가 약한 것 같고 약간 이러니까. 근데 점점점 무대를 많이 서게 되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대에서 내가 이 사람들 웃기는 게 더 중요해져가지고 남이랑 비교를 잘 안 하게 돼요. 내게 오늘 웃겼는지 안 웃겼는지가 더 중요하지. 채팅창에는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너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웃겼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치마에도 올라왔어요. 정장님이 찢었다고 다.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말씀해 주시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본인이 만족한 무대였나 봐요 어저께는. 저는 사실은 원래 계속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데니초, 뭐 김동하, 손동훈, 이재규 뭐 포함해서 엄청 많은데 그분들은 사실 저랑은 이제 아예 어나더 레벨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훨씬 더 웃겼고 저는 사실 3명 중에 제일 웃겼으면 됐거든요. 김민수, 이용주, 정재영. 왜냐면 셋이 어쨌든 집중을 많이 못해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저희가 피식대학 컨텐츠 만드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셋 중에서만 이기면 되는데 오늘 제일 웃겼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감사한 거죠. 네. 근데 본인 생각했을 때 확실히 제꼈어요? 사실 저는 그 두 사람 공연을 잘 못 봤어요. 제 거 하느라고 제 거 이거 준비하느라고. 보나마나 재미없겠지. 뭐 이렇게 약간 아니에요? 재밌는데 웃긴데 멘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한 명 15분씩 했거든요. 근데 앞에 순서를 먼저 보고 너무 재밌으면은 제 멘탈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정말 어깨가 올라가서 들어간 게 뭐냐면 제 거를 일단 실수 안 하고 딱 생각한 포인트에서 다 웃기고 들어가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게. 그렇죠. 사타수사한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타수사한타처럼 딱 들어가서 휘둘렀는데 생각하고 다르네? 그런 경우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꽤 많죠.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안 웃지? 이상한 데서 웃고. 그리고 이상한 데서 웃어도 본인도 당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업을 깔고 펀치라인을 친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얼굴로 웃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얼굴로 막 이렇게 웃겼어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셋업으로 이용해서 다시 펀치라인을 치는 거. 이게 이제 무대에서 숙련도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고 현장의 변수를 활용해가지고 웃기는 걸 계속. 그럼 막 갑자기 추객이 막 갑자기 막 이러면은 이제 그걸 활용해서. 그런 적은 있어요. 그 스탠드업 코미디 저희 초창기 시작할 때 강남에서 했었거든요. 클럽이다 보니까 되게 세게 하잖아요. 무대 밑에서 진짜 불편합니다. 그랬어. 그건 위축될 것 같은데 진짜로. 완전 위축되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옆에 분도 같이 저도 불편합니다. 이걸 한 거예요. 세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순간 다 얼어붙어 버리고 그 위에 있던 코미디언이 이거를 막 푸는데 아무리 풀어도 안 돼서 저희가 뒤에서 이 라인업을 짜잖아요. 이 다음 친구 누구 할지. 근데 원래 그 순서가 아니었는데 데니 형이 저희 중에 베테랑이거든요. 데니초가. 데니 형 나가줘요. 데니 형 아니면은 지금 풀 수가 없어.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해서 데니 형이 나가서 그걸 다시 풀었다. 그걸 또 풀으셨어요. 네.
사실 저도 불편해요. 이렇게 해야 뭐 그렇게 해야죠. 되게 지금 잘하는 대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불편해요. 사실은 저도 불편한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허허실실 약간 태극권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빡 때리는 것도 있고. 저도 불편했는데 뭐야 그럼 왜 이렇게 써? 뻥이야? 뭐 어떻게든 웃기면 상관없어요. 진짜 뭐 뒷구르기를 하든 앞구르기를 하든 저희 이제 코미디언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물론 그분이 뭐 이렇게 불편해요 한 거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였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코미디언의 숙련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웃음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쌓였어요. 근데 초창기 당시다 보니까 1, 2년밖에 안 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이거에 완충작용들이 없는 거죠. 스탠딩 코미디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만 들어도 재밌네요. 사실 저도 스탠드업 코미디 원래 알고 있었던 장르는 아니었는데 용주 형이 저한테 시작하자고 그냥 얘기를 한 그 순간에 근데 그게 더 옛날이죠 사실은. 아니요 17년이에요 그게 2017년. 한 6년 7년. 네.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는 대한민국에 아예 스탠드업 코미디가 없긴 했죠. 근데 왜 그거를 그냥 흔쾌히 그냥 용주 형이랑 저랑 코미디 지망생 때부터 같이 했었는데 되게 소울메이트 같은 코미디로 저도 그때 코너 통과가 안 되고 있었고 개콘. 그래서 그냥 해볼래? 형이 하자고 하는 거면 뭐든 일단 오케이지 가보자. 돈이 될 것 같아서 했다기보다는 형이 뭔가 그렇게 확신이 있게 나한테 던졌으면 나도 형을 한 따라가 볼게. 약간 이런 느낌. 그 좀 상황이 좀 약간 힘든 상황이니까 더 서로 의지하고 끈끈하고 지금 덜 끈끈하겠네요. 지금 이제 덜 끈끈하죠. 막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막 사업적인 것들이 계속 본인들 사이에 자꾸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껴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분리가 되고 그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만큼 끈끈할 수는 없죠. 왜냐면 옛날에는 그거 하나만 관계만 생각하면 됐는데 그쵸. 이제는 여러 가지 뭐 분배나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또 워낙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세무회계를 다 맡고 있는데 그래요? 아예 그냥 저는 진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다 세가지고 땀말 나오는 거 싫으니까 아예 땀말 안 나오게 그냥 다 그냥 싹 공개하죠. 알고 이제 그 메뉴를 원래는 그냥 주문을 하는데 고덕동 출신이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뭐가 맛있는지 좀 근데 여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 주양 쇼핑이라고 거기 있었던 쇼핑몰 아시죠? 거기에 지하에 있는 두리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그 두리 돈가스가 여기서 많이 멀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배달이 되네요? 요거 갈까요? 요거로 할까요? 네. 근데 옛날 드셨던 거랑 맛이 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살짝 저 가봤어요 최근에. 옛날에 더 맛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전이 조금 더 맛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진짜 뭐 쥐소룡이라고 하셨는데 상대적인 쥐소룡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소룡 오브 소룡. 저는 딱 여기 이 환경. 쥐오브쥐. 쥐오브쥐, 시궁쥐. 여기 하수도에서만 해야 돼 나는. 트위치군요. 스플린터 사부. 스플린터 사부. 딴 데 가면은 여기 거북이들이랑 같이. 거북이들 일로 불러서. 돌연변이 거북이들이랑 같이 해야 돼요. 가끔씩 슈레더 오고 막 해야지. 슈레더 올 때 한 번씩. 그리고 그 뇌 인간 뭐지 이렇게 조종하는 애? 여기 달려 있는. 슈레더 친구 있잖아요. 막 조종하는 애. 걔도 한 번씩 오고. 미켈란젤로랑 그런 같이. 거 아니면은 저는 밖에 나가면은 조용히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계속 가실 거예요? 스탠드업 코미디는 계속 그 병행해서 그냥. 그쵸. 공연은 스탠드업 코미디가 근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컨텐츠에 짜는 기획하는 단계의 출발점들의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메커니즘이 사실은 스탠드업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셋업을 깔아놓고 여기서 펀치라인을 치고 셋업을 깔아놓고 펀치라인을 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셋업을 짧게 줄이고 빨리 펀치라인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협으로 치면 기본이 되는 어떤 그쵸. 내력 신법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다 응용해서 하는 거지. 맞아요. 시스템은 다 그냥 특히나 민수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서 하던 거를 컨텐츠로 가져와서 되게 대박낸 게 많아요. 뭐 아저씨 성대모사나 뭐 이런 것들 뭐 알바생 성대모사 이런 것들. 전두길 선생님? 전두길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컨텐츠에서 먼저 했고 근데 어쨌든 스탠드업을 하면은 거기서 검증을 먼저 할 수 있으니까 될지 안 될지를 확실하게 알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성공 확률이 높죠. 옛날 개콘도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개콘 시스템이 원래 극장에서 하다가 먹히는 거를 방송에서 했는데 이제 그게 끊어지면서 개콘이 좀 약간 방송감으로만 가기 시작했죠. 요즘에 피식쇼가 좀 많고 신도시 아재들 신도시 아재들 한사랑 산악회 뭐 여러 가지 인기 있었던 시리즈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되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막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 맞아요. 그거 답변을 안 하시길래 일부러 안 하시는 건가? 저희가 사실
원래 애초에 소통을 잘 못합니다. 되게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독자가 귀찮잖아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는 약간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컨텐츠로 보여드리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지금 이거 신도시아제도 약간 멈추고 한사랑사나케도 그때 당시에 뭐 물론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 이제 마무리할 때인 것 같다 해서 한 이유들은 전부 다 다음 컨텐츠를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냥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했던 것도 재밌지만 이거를 계속하고 있으면 사실 저희는 좋은데 새로운 유입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벽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왜냐면 앞에 거 다 봐야지 이해가 되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저희만의 알 껍질에 갇혀서 이걸 또 깨고 뭐 이걸 이용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든다든가 새로운 콘텐츠를 자꾸 해가지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저희랑 같이 또 즐길 수 있게 계속 더 크게 약간 가재가 껍질 어느 정도 되면 벗고 나와서 또 새 껍질 되고 이렇게 커지고 하는 것처럼 껍질 다시 입을 때도 있고 옛날 거 다시 아 옛날 거는 사실 웬만하면 다시 입지 않으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 신도시아제도처럼 옛날 거에서 새 거지만 그쵸 그거는 이제 세계관을 이어지는 맞아요. 바꿔서 뭔가 옛날 걸 그대로 아마 가져오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때 그 느낌이 안 나는데 맞아요. 그때 그 향수가 안 나오는데 맞아요. 약간 그거를 저희도 다른 컨텐츠 보면서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게 좋았다고 해서 그대로 요리해서 주잖아요. 안 먹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옛날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고 사람들이 더 되게 우와 이걸 이렇게 했네라는 거를 좀 눈이 번쩍 뜨이게끔 바꾸는 작업을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특히 뭐 가수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옛날 스타일이 좋았다. 맞아요. 다 각자 이렇게 듣는 게 있어요. 저도 옛날 만화 그릴 때도 그런 얘기 들었고 옛날이 더 좋았다. 맞아요. 특히 만화도 저도 그 어렸을 때 이거 왜 옛날 그 감성이 좋은데 왜 그 감성 안 하지? 맞아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네가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맞아요. 그쵸. 그게 맞아요. 그게 좋은 건 맞는데 네. 그거를 다시 구현을 뭐 선택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 구현을 못하는 것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게 있는 거고. 침숭이 시절. 침숭이 시절 그려워.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약간 그 어느 정도의 희귀성 때문에 더 미화가 되잖아요. 딱 그때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지금도 아마 나중에 뭐 한 2년 뒤에 보면은 그때가 좋았어. 맞아.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되게 클래식인 경우에는 그걸 다시 봐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봐도 와 이거 클래식이었다 하는데 오히려 시간 한 10년 지나서 그때 그거 재밌었는데 왜 안 하지 하고 다시 10년 전 거 보잖아요. 재미없어. 이거 그때 내가 왜 재밌다고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게임이 특히 그래요. 게임이 그래서 쉽게 옛날 게임 꺼내서 하면 안 됩니다. 박살나요. 진짜 박살납니다. 그쵸. 그런 거 몇 개 있죠. 근데 또 안 그런 것도 몇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퍼포먼스 보여주는 게임도 있긴 있어요.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했던 게임 중에서는 파렌드 택틱스 2. 시간의 이정표. 그 온천 목욕하는 거 뭐 엿보려고요? 그거 근데 다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최근에 다시 했는데 요거는 가시댐. 시대다. 솔직히 파렌드 1이랑 파렌드 택틱스 3 요거는 사실 약간 까리한데 2는 요건 진짜 레전드다. 2는 지대다. 네. 어렸을 때 또 그런 JRPG를 좀 좋아하셨나 봐요. 다 했어요. 그냥 하시는 다크세라핌부터 해서 제가 거의 처음 했던 게 다크세라핌이랑 망국전기였거든요. 망국전기. 네. 망국전기 이거 디스크 큰 거 그거 5장으로 설치해가지고 미리네 소프트였나? 미리네 소프트. 그래서 그 숨은 검 미리네 검 찾으면은 무조건 다 한 방이잖아요. 게임을 자주 하시면은 친구들하고는 언제 노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친구네 집에 가서 게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게임을 되게 잘한다는 이미지가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게임을 하면 좋아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못 깨는 걸 내가 다 깨니까. 지금 굉장히 채팅창 여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관상이긴 해. 아니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 자식 밖에 가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약간 경계를 했는데요. 같은 시궁지들이 우리랑 같잖아. 근데 진짜 저는 사실 같은 핏줄인 게 코미디언들이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애초에 코미디언으로 태어나버린 인싸뭉치. 민수 같은 경우죠. 인싸민수. 자크처럼 인싸로만 이루어진 완전 똘똘뭉치. 젤라틴. 그렇죠. 그리고 저랑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자기 친구들끼리만 웃기다가 되게 재밌는 게 생각나면은 막 이렇게 해보고 막 자기들끼리 뭐 어디서 재밌는 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고 오면 친구한테 해보고 웃기고 그러다가 이제 코미디언이 된 친구들은 보통 잘 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잘 살리기보다 작가적으로 잘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약간 딱 요런 느낌이에요. 이 댓글로는 되게 재밌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하지? 연습으로 이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뭐 민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쫄하 저 사람이 내 역할 뺏어감 얼굴만 봐도 화나 정대요 싸움 잘함
또 우리 박정민수님이. 아니 근데 오디션 때 좀 아쉬워가지고 저분 연기가. 야인시대? 네, 신야인시대였나? 야인시대 외전 그거 왜 안 나오냐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풀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컨텐츠 리사이클링을 좀 잘합니다. 컨텐츠 리폼. 옛날에는 편집 직접 하셨죠? 네, 직접. 저는 편집했던 게 그때 로니엘 스티브. 카메라 든 사람이 편집하나 봐요? 네, 약간 그런 편이에요. 왜냐면은 그 시점이잖아요. 네. 어떤 게 웃긴지 보이잖아요. 찍으면서. 이거 이렇게 살려야지가 이제. 본인이 재밌는 걸 본인이 담으니까. 그렇죠. 그 감이 싱크가. 네, 맞죠. 그러면 한사랑 산악회는 그거는 근데 거의 이제 민수가 총괄을 하긴 했어요. 민수가 디렉션을 항상 주면서. 공화학번 이스백은 민수님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민수님이 편집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민수가 대부분 다 편집을 했었고,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용주 형은 그 아이디어 첫 스타트 끊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아이디어를 처음 던지는 것들. 민수랑 용주 형 두 사람이 되게 크리에이티브해서 새 컨텐츠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보통 그 두 사람한테서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네. 그럼 용주님이 막 공학번 형들이 나중에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 맞아요. 이렇게 한번 또 뚝 던지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용주 형이 그거를 신도시 아재들을 아마 현준이었나 PD 친구 중에 한 명이 요즘 신도시 아재 코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도시 아재 코드를 던져서 그럼 그거를 혁이 용남이 이 세계관에 연결시키는 건 어떨까? 용주 형이 그때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인수가 이거 마블의 멀티버스 세계관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스파이더맨 빨려든다거나 스파이더맨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거야. 그게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약간 민수님이 인싸화 시키네요. 그쵸. 약간 인싸들이 좋아하는 그 마블 이런 거 인싸화 시켜. 근데 마블이 인싸긴 한데 저는 마블도 어느 정도 쥐소룡들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본인을 쥐소룡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진짜 쥐소룡은 적개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마블 뭐가 그렇게 재밌어? 뭐 또 없구만 뭐 왜 이렇게 환장하는 거야? 약간 배알이 꼴려야 돼. 그래야지 진짜 쥐소룡은 뭐 진짜 쥐소룡 엑기스 쥐소룡. 아니 거기까지는 가고 싶진 않은데 엑기스 쥐소룡까지는 거기서 이제 다크한 에너지까지 나와. 다크는. 아니 그럼 다크나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건 또 인정을 해야 돼. 왜냐면 왜냐면은 오묘한 맛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그 경계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크나이트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제가 그냥 뭐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미지의 영역에는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마블 솔직히 쉽잖아요. 이해하기가 쉽고 친절한 영화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대충 다 알겠거든. 근데 왜 이거를 막 무슨 뭐 대단한 거 마냥 물고 빨고 하냐 이거지. 근데 다크나이트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좀 느껴져. 왜냐하면 쭉 봤는데 대략은 알겠지만 잘 모르겠어. 조커가 왜 이렇게 하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잘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거에서 이제 경외심이 공포와 함께. 그럼 무지함에서 오는 쫄탱이네요. 그죠. 조금 그러니까 근데 다크나이트가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 대놓고 어려우면은 그냥 덮어놓고 싫어하는데 되게 한 80% 90%는 이해하게 해놓고 10%를 약간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주니까 자기가 굉장히 뭔가 대단한 걸 섭취한 것 같은 그 어떤 진짜 허영심도 챙겨주고 그런 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크나이트를 모두가 만장일치로 10점 만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 제작한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려면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쵸. 게임 제작자들이 어렵게 만들려면 뭐 당연히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대중들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경기를 너무나 잘 설정했어 다크나이트. 지금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은 놀란 감독님 어렵잖아요. 이번에 나온 거 좀 어려워요. 요즘에 그냥 추세가 뭐 텔레적으로 좀 어렵게 가죠. 계속 어려운 거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블 같은 거 딱 했을 때 뭔데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뭐 마블 거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오는 적개가. 그래서 마블은 인싸로 대변되고 마블과 인싸를 동일시하고. 그래서 피식닭이 인싸픽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약간 떠먹여줘서.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피식닭 인싸픽이라는 얘기를 듣고 인싸픽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인싸픽인 것 같은 게 쥐소룡들은 조금 어려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잘 몰라야 돼. 몰라야지 공포를 느끼고 경외심을 느껴요. 사실 피식닭은 애초에 저희의 기조가 더 많은 대중들을 끌어당기기 위함. 저는 그게 너무 대박이라는 거예요. 마블의 어떤 멀티버스를 여기 녹여낸다는 게 어떤 인싸의 감각으로 딱 그 민수님의 인싸의 감각으로 민수, 대중 딱 최적화. 좀 약간 안 그래도 좀 궁금하고 호기심 있었던 분야인데 딱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인싸식으로. 근데 그래서 둘이 그런 거를 되게 새로운 콘텐츠들 그런 거 되게 잘하고 저는 그런 걸 가져와서 같이 이제 그 안에서 재료들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했을 때 제가 뱉는 거를 또 같이 또 열심히 하고 사실 저는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금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느냐는 그 사람이 없어져 봐야 알아요. 있을 땐 몰라요. 맞네요. 왜냐면 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티 안 나는 곳에서 없어져 봐야 알아. 그러면 한번 없어져 보세요. 한번. 없어져 봐야겠네. 근데 좀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져 봤는데 하는 게 없었다? 그러면 이제 안 찾을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하이 리스크인 부분이 있어요. 월급이랑 뭐 이런 거 다 제가 하기 때문에 저 없어지면 없어지면 안 돌아가요. 그런 거예요. 안 돌아가면은 컨텐츠 외적인 부분 본인이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페이커처럼. 페이커처럼. 네. 그런 거예요. 피식쇼는 반응이 계속 좋은데 그거는 그리고 특히나 스토리가 막 쌓여가지고 뭐 진입장벽이 생기고 그런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아무래도 쭉 가겠네요. 피식쇼는 사실 저희가 되게 하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그냥 저희 사실 본캐거든요. 그냥 정재영, 이영주, 김민수인데 그냥 저희로서 게스트를 모셔놓고 토크를 하는 컨텐츠 이런 거를 그냥 어렴풋이 우리도 그런 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가 있었는데 되게 우연치 않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연치 않게 이걸 하게 돼서 지금 저희로서는 애정이 있죠. 이 컨텐츠는. 나라 퀴즈스 침착맨 섭외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 지독하던데 그거 어떻게 섭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겁없는 청춘들이 많아요. 나는 저거 나가도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분들. 전태풍님도 나오시고. 태풍 형은 이제 뭔데? 그래 너네들 하는 거만 할게. 그럼 그 반응이 해서 나오셨어요. 그 반응이 진짜 잘 모르고 처음부터 시종 일간 내내 뭔지 모르고 하다가 끝났어요. 그냥. 그 반응이 진짜구나. 왜냐면 저희가 그거는 정말 긴장감을 위해서 모든 문제 다 비밀로. 그럴 수밖에 힌트도 안 드립니다. 그 리액션 바로 해야 되니까. 진짜 다 찐으로. 근데 그 구성할 때 좀 내부적으로 괜찮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그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왜냐하면은 이거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요. 사실 이걸 시작한 코드 중에 하나가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걸 일단 뭐 이걸 전제로 한 거고 그리고 항상 맨 앞에 얘기하거든요. 당신도 나락에 갈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걸 보고 나락에 보내지 말고 네가 저 입장 대봐라. 너도 나락 갈 수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보는 사람들도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저거 선 아니야? 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것도. 넘었을 때도 쟤 나락 간대. 나락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걸 그냥 재미로 승화시키는 거죠. 메시지가 있네요. 본인들이 압박을 느낀 부분을. 그렇죠. 저도 되게 자주 꾸거든요. 나락 가는 꿈을. 그냥 이유 없이 뭐 저는 차 사고를 그렇게 많이 꾸는데 갑자기 차 사고 나가지고 차가 뒤집혀서 제가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꿈을 꿔요. 꿈에서는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락에 가버려요. 그러면 그때의 마음이 막 이렇게 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이 마음을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 꼭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렇죠. 니들도 당해봐. 컨텐츠 형태로. 채팅창에 무슨 그 영상 편집자분이 태극기 보기 잘못 내가지고 잘렸다는 얘기가 있죠. 편집자도 캔슬이 됐습니다. 농담이고. 그것도 그 내용이죠? 내용이죠. 그거를 그 편집하는 그 PD 친구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걷다 썼어요. 편집자가 본인이. 자기가 잘리면 웃기겠다 해가지고. 그게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달라. 뭐 그런 오히려 나락으로 보내면서 온건하게 원만하게 말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 캔슬 문화를 조금 우리가 너무 몰아가지 말자. 너도 이런 상황일 때는 너도 이렇게 실언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약간 이런. 그것도 또 당황하면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피식쇼가 좀 위주로 나오고 있고 뭐 나라 퀴즈쇼도 있고 뭐 하지만 그 다음에 뭐 또 준비 중인 게 있죠. 밝힐 수는 없고. 이거는 저희도 항상 그 컨텐츠 준비할 때 이건 핵폭탄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는 건 좀 핵폭탄입니다. 오펜하이머예요. 큰 파장을 일으키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싶죠. 일으키고 싶고 저희 안에서는 큰 파장인데 이게 과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아무튼 조만간 큰 게 조만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근데 정도는. 이거는 거의 제작이 한 반 정도는 이제 들어간. 이미 제작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작이라고 하는 건 촬영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회의를 진짜 길게 하거든요. 그 제작 과정이 한 100이라고 치면은 60까지는 회의예요. 그리고 20이 촬영이고 나머지 20이 편집. 앞에 회의가 거의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회의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소품 준비나 뭐 이런 것도 다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서 먹방하는 건 또 처음이라 가지고. 옛날 맛하고 좀 비교를 해주세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냥 다른 집인데요. 주인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대로 계시긴 해요. 옛날에는 약간 그 과일 향이 더 많이 났다고 하면 이건 약간 후춧가루 느낌이 조금 더 센 느낌? 향신료 느낌이 좀 센 느낌이네요. 옛날이 더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이 더. 근데 추억 고장이죠 이것도.
똑같은 맛일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지금. 옛날에 많이 드셨습니까? 많이 먹었죠. 여기서? 학교가 배재고등학교니까. 배재고 실습분바? 네, 라라라라 실습분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고등학교에서 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걸 점심으로 먹었죠. 근데 좋았던 게 학생들이 오면 돈가스를 그냥 더 주세요. 저희가 되게 불쌍한 척하면서 아줌마 여기 돈가스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하면 하면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문화가 무한리필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강동구 요 일대는 돈가스가 양이 많거나 무한리필을 해주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맞아. 그때 당시 맨 처음에 제가 먹었을 때가 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점점 이제 올라가는 가격을 보면서 아주머니도 힘들어지시는구나. 이럴 거면은 무한리필 해주시지 마시지. 그러면 여기 언제까지 사셨나요? 강동구에? 23~4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5까지 살았네요. 왜냐면 5대 제가 지망생을 시작하면서 일산으로 옮겼거든요. 떠났어요. 네. 일산으로 왜 가셨어요? 방송국에 가까워서요? 아니요, 지망생 학원이 거기 있었어요. 학원에서 뭐 배워요? 연기 따로 배우고 개그맨 선생님이 있었어요. 만들어진 스타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학원에서 만들어진 개그맨이었죠. 트레이닝을 거친 엘리트 전사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 발생. 그냥 무슨 유글레나가 갑자기 그냥 거울 보고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 단세포가 다세포 되듯이. 그렇구나. 확실히 학원이 도움이 돼요? 그럼요. 학원이 도움됐던 건 난 내가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둔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줬고, 그리고 무대라는 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처음엔 웃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웃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웃겨야 되지? 고민이 계속 되고, 그래서 그냥 계속 나갔어요. 학원이라기보다는 약간 극단에 가까웠는데 돈을 내고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냥 그 연습실을 계속 쓸 수 있는 벽 느낀 코미디언은 이창호 코미디언. 혜준이 형도 벽을 느꼈죠. 김혜준, 이창호. 근데 피식대학 팀원들한테는 느끼진 않고. 그렇죠. 그 두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 이창호님하고 김혜준님은 확실히 잘하시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그러니까 왜냐면 창호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20살인가 19살 때 그 친구가 코미디를 시작해서 저랑 동갑인데 그때부터 폭서클럽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완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는데 저랑 엘리트 전사. 네, 저랑 개콘 동기로 합격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약간 주눅드는 게 있었겠네요.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갔는데 그 코미디 다 보여주거든요. 자기 합격 뭘로 했는지. 근데 제 거 하고 창호 거 보는데 와 뭐야 이 사람이 신인이라고? 이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은 그냥 개콘 나오는 사람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성형이어서. 그래서 피식대학 하자마자 제가 창호 우리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강경하게 주장을 했어요. 네. 요즘에는 또 같이 많이 안 하시네요? 네, 또 바빠져가지고 했다가 이제 다른 거 저희랑 또 같이 해야죠 이제. 요즘엔 주로 뭐 하세요? 얼마 전에 롤 다시 잠깐 했었고 원박이 형은 저랑 안 해주던데요? 저는 같이 하고 싶은데 민수 형이랑 원박 씨 하는 거 봤어요? 근데 뭐 저도 요즘은 잘 못해서 우원박하고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거 피식대학에 한번 올려주세요. 피식대학은 근데 워낙 웰메이드 채널이라 그냥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롤 한 거. 무턱대고 올려도 되는데 그게 웃기면 무턱대고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웃겨야 하잖아요. 네. 치사해. 여기는 그냥 다 올리시는데? 안 웃겨도 올려. 피식대학은 딱 기준이 웃기냐 안 웃기냐로 이제 싸우죠. 항상. 잘 만들어도 안 웃기면 다시 편집하고 다시 촬영하고. 최고로 침착하네. 최고로 안 침착하신 분 아닌가요 근데? 아니 최고로 침착한 여행이라고요. 최고민수님이랑 저랑. 최고로 침착한 여행. 저랑 최고민수 선생님하고 저랑 큐슈 거기 기타 큐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꾸 찾으세요. 그 이후로 너무 좋다고 재밌다고. 대단한 콘텐츠 아닌가요? 그냥 토크하다가 여행 가시죠 이렇게 했는데 진짜 가신 거잖아요. 예, 굉장히 그 행동력이 좋으시고 구성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재 씨랑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우재 씨가 자긴 좋다고 하면서 날짜를 자꾸 차일피일 흐지부지 막 해가지고 콘텐츠가 나오고 그 얘기가 나왔군요. 네. 우재 씨랑 경제사 특강을 보고 나서.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경제사 특강. 제가 딱 좋아하는 분야여가지고. 경제 뭐 전공이에요? 아니요. 제 아버지가 주식으로 넘어지셨어요. 세게 넘어지셔서 좀 많이 다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주식한테 덤볐죠. 근데 덤비려면 어쨌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적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죠. 예.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식은 죄가 없더라고요. 주식은 죄가 없다. 네. 그럼 죄는 누가?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원한을 품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깨닫고 그러면은 이 놈을 연구해봐야겠다. 왜 아버지를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먼저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최고민 선생님. 잊어라. 차트를 거꾸로 봐. 네.
20% 떨어지면 고맙다. 추가 매수의 기회를 줘서. 근데 본인이 연구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그래서 투자를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경제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냥 경제가 재밌어졌어. 그냥 이야기로. 네. 생각해보니까 주식이 어떻게 하다가 시작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 회사는 뭐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제가 뜻 찾아보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나 이런 거, 뉴스나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졌죠. 최고의 인재인데요, 지금. 최고로 침착한 여행의 필수적인 인재인데요.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경제사 뭐 어떤 용어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근데 최고민수님도 너무 좋은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따로 계시긴 해요. 경제 쪽에서. 박민수 소장님. 사실은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뭐 경제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유튜버도 아니고 진짜로 경제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샌드 타이거 샤크. 오건영 부부장님이라고 있어요. 신한금융 부부장님이랑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 두 분이 말을 딱 두 분? 네, 두 분이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찐 경제인 알고 있는데 여행도 가면서 경제도 공부하고. 근데 여행이 그냥 여행이 아니고 그 여행지에 대한 가이드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 도슨트도 해주시고 밤에는 여행 끝나고 숙소에서는 경제 공부. 완전 진짜 시간 알차게 보내는 최고의 여행. 근데 저는 가게 된다면 거길 가고 싶네요. 네덜란드가 제가 알기로 주식 거래소가 처음 생긴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같이 보면서. 거기 같이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듣는 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네덜란드로 할까요? 네, 이제 또 환율도 그렇고 요즘 국제 정세가 좀 그러니까 조금 잠잠해지고 나면. 잠잠해지면. 그러면 네덜란드 바로 가기에는 좀 부담되니까 저 없을 때 지금 일일 DJ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일일 DJ요? 민수님이랑 같이? 예, 선생님하고 같이 2인. 근데 좋아요. 괜찮아요? 그걸로 해서 괜찮으시면 암스테르담까지 한번. 네. 그거는 뭐 엽서를 좋으면, 좋으면 시간도 맞고 뭐도 맞고 아무튼 그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의사를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그럼 경제설 책을 막 찾아서 보시기도 하나요? 네, 책도 좀 보고 회계책도 보고 뭐 부동산 책도 보고 아니면 그냥 역사책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고 있어요. 깊게 못 들어가고 그냥 그런 분야들 책들 하나씩 1년 정도. 왜냐면 또 깊으면은 너무 말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재밌겠다. 최고민수 선생님하고 경제 그 용어 지식 퀴즈쇼 서로 맞추는 거야. 저랑요? 네. 민수님이랑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하면서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경제 용어. 경제 용어. 나락 경제 퀴즈쇼. 나락 경제 퀴즈쇼를 경제인이랑 어떻게 가지? 그냥 같이 1일 DJ 하는 거는 재밌겠네요. 그리고 최고민수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오징어 게임. 최고의 1인들은 뭐 주는 거죠? 경제 강의를 들어주세요. 오징어 게임 내용이 아니었나요 그게? 근데 그거를 협의는 해봐야 돼. 선생님이 가능하실지 안 가능하실지는 제가 들어봐야 돼서.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게 최고민 선생님하고 얘기를 다 해놨어요. 사실은. 뭘요? 사람만 박아 넣으면 돼요 이제. 빨리 결정 안 하시면요 주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후회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전 그래서 그래요. 왜죠? 네? 왜요? 그 재밌는 시간 하고 공부도 하는 시간 그거를 놓친다는 게 진짜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주제가 들어갑니다. 너무 하고 싶긴 한데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 하고 싶은데 그냥 스케줄을 또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최고로 침착한 여행 할 때 멤버로 초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민 선생님한테 미리 또 여쭤봤죠. 당연히. 왜냐면 이게 확정이 안 되는데 우리끼리 막 얘기해봤자 최고민 선생님은 불쾌하실 거 아니에요. 뭐 나는 된다고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미리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고민 선생님 정확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침착맨님만 가시면은 모든 게 다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일단 저랑 최고민 선생님은 고정으로 들어가고요. 결정 안 하시면 주제로 결정되니까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끝나고 지금 실시간으로 갑자기 막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진짜 이 자리에서 여쭤본 거라 처음 들었어요.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건 알아두죠. 생각하는 동안 주부제는 이미 계산을 끝마쳤을 수도 있다. 최고로 침착한 피식 여행? 어때요? 와 진짜 억지다. 4명. 진짜. 이거 4명은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확실히. 4명 멤버가 그러면은 주제.
재영 씨. 이렇게 4명. 네, 주우재 재영 씨, 저 선생님. 야.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최소한 1년은 계속 이 추억을 곱씹게 되면서 진짜 강한 추억이 남아요. 뭐만 하면 제가 맨날 기타 큐슈 얘기하고 최고민수 선생님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때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렇죠. 여행이라는 건 강하죠. 근데 이 강한 추억을 선물 받는다는 게 고마운 거거든요. 보통 추억이 되게 애틋하거나 기억에 남는 여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강한 추억이라는 건 뭐 구강 다마스커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네, 사우라비 장검 플러스 9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저는 그래서 실제로 뭐 주우재 씨나 뭐 재영 씨가 안 가시더라도 최고민 선생님하고 그냥 침착한 여행으로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 빨리 결정 안 하시면은 그 열차 출발해버립니다. 최대한 고민해볼게요. 정말 최대한 최고로 침착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끼리 얘기가 다 되고 있어요. 후보지가 대만, 치앙마이, 그리고 하나가 싱가포르, 하나는 이제 일본 한 번 더. 뭐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주우재가 빨리 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우재님이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더 친하시고 하시니까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제가 양보심이 조금 세가지고 그렇긴 한데 인간의 어떤 전환점이라는 거는 진짜 미세한 차이로 쟁취하는 거거든요. 인생 바뀔 수 있나요, 이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근데 좋게 바뀐다 나쁘게 바뀐다 난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야. 변곡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몰라. 뭐 나는 뭐 모르겠어. 뭐 발목이 돌아가든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타이밍에 우재 씨가 당연히 더. 근데 그것만 물을게요. 우재님은 약간 고기 방패가 조금 안 되는 편인가요? 뭐 리액션이나 뭐 청취요? 뭐 예. 잘 돼요. 잘 돼요. 뼈밖에 없었어. 뼈 맞는다고. 뼈 방패. 아니 그냥 뭐 방패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선생님 거 그냥 느끼면 돼요 그냥. 플로우. 사실 저는 아마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정말로. 진심입니다. 진짜. 지금 괜히 막 마음속으로 누구보다 더 하고 싶은데 이 흐름상 막 이렇게 해야 재밌으니까. 짓궂어 정말. 왜 그래 진짜. 아니 정말 거짓 없이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침착맨님 방송에서 제가 알아. 어떻게 거짓을 그 개콘식 던지고 한 명이 받고.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너무 심심하게 넘어갈까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복태와 치코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하시는데? 근데 진짜 이거는 코미디 아니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응용한 거잖아. 고전적으로 하면 옛날식이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진짜 역할 하는 거잖아. 왜 그래 정말. 나중에 이거 꺼지고 나중에 꺼지고 그때는 진짜 연기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때 그냥 좋다고 할 거니까 오케이 할게요. 그때는 방송 꺼지면 좋다고 할 게 분명하니까. 구찌자 시즌 2 같은데 이거. 물론 그때는 너무 감사하게도 선물로 주셨지만 구찌자 잘 쓰고 있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1000만원짜리 아이디어들 1억짜리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더 잘 나와요? 그럼 가야겠죠? 여기서 결정해버리는 건가요? 생각은 해보세요. 예. 자꾸 이게 재촉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루피식으로 저한테 내 동료가 되라. 그러니까 조로랑 남이랑 이런 애들이 할 말 없었는데 이제 점점 루피도 항상 그러죠. 루피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다 얘기된 거지. 그때 우리 동료야 그런 적 없어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적 없어. 그때 얘기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드셨나요? 배고프면 이제 치우겠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최고민 선생님 그만해야겠다. 얘기를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제가 최고민 선생님 얘기를 하면 심취해요. 그 선생님 매력이 너무 넘치셔서 진짜 매력적이세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침수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고는 싶거든요. 진짜로 가고는 싶은데 저번에 왔을 때도 구찌 의자 그거 하실 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주 형이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막상 내가 되니까 그게 상당히 가고 싶은데 옆에서 이렇게 침수라이팅을 하니까 오히려 되게 가기 싫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 난 원래 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왜 의심 한번 해보게 되네. 이거 보이스피싱인가? 약간 이런. 일단은 최고민수님이랑 방송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 진짜로 제가 그런 거 얘기 듣는 거 실제로 되게 좋아해서 제가 슈카님이랑도 만나서 컨텐츠 했었는데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재영씨 말 조심해요. 무서워.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트위치 많이는 못 보고 저는 보통 클립으로 그리고 트위치 하이라이트 묶어놓은 그런 것들 보고 침착맨님 거는 유튜브로 주로 편집본으로 주로 많이 보고 원피스 실사판 봤어요. 이것도 원피스 실사판도 보고 침착맨님이 실사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원피스가 아니라 그냥 원피스 IP를 가지고 만든 그냥 새로운 시리즈다. 그러니까 멀티버스의 원피스다. 어메이징 원피스 약간 이런 거. 더 원피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실사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실사화. 아, 보셨어요? 네네. 짱피스 같은 느낌. 아, 와피스, 짱피스. 해적 버티기가 저는 근데 거기 나온 버티기도 하시네? 네. 캐릭 중에 버기가 제일 그럴싸하긴 했거든요. 제일 좀 마음에 들고 제일 구현을 잘했다. 네. 그 동강 이거 하는 것도 되게 멋있게 잘 나오고. 침착맨님 되게 착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그래요? 엄청 착하게 말씀해 주시던데.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거 다 빼놓고 딱 하나만, 나미는 그게 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냥? 만화에 나오는 나미는 굉장히 자기 관리가 엄청나고 되게 외모에 관심 많고 옷도 사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나미인데, 거기 있는 나미는 진짜 생도둑. 도둑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설정을 안 가져왔어. 꾸미는 걸 좋아하는 그 약간 이뻐 보이고 싶어하는 그 연출적으로 그런 게 없어. 왜냐면 그 배우가 그 보셨죠? 네. 인스타 사진이나. 그렇죠.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배우는 이쁜데 연출적으로 그거를 머리를 자연스럽게 오렌지색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좀 약간 가발 느낌으로 나게 했을까라는 맞아. 생각은 했었어요. 네. 나미가 만화에서 굉장히 이쁜 캐릭터인데 왜 굳이 이쁜 배우를 왜 안 이쁘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한국 드라마 보면은 약간 조선시대 활극 뭐 이런 건데 거기 나오는 배우분이 갑자기 이빨이 라미네이트가 다 돼 있다든가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치. 아니면은 얼굴이 풀 메이크업이라서 너무 이쁘다던가. 근데 오히려 이 나미는 너무 그 대해적 시대의 나미를 진짜 그거에 오히려 입각해서 캐릭터를 만든 거죠. 진짜 해적 시대에 있는 도둑이라면 이랬을 것이다. 물론 해적도 해적이지만 중간에 타협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치아는 약간 캐리비안 해적처럼 아론 이빨이어야 돼. 왜냐면 그 막 관리하기 힘드니까. 맨날 럼주 마시고 막 이러니까. 럼주 마시고 막 관리가 되게 힘드니까 이게 좀 약간 누렇고 막 플라그도 좀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계속 쭉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2편까지 보고 3편을 지금 도전을 못 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다른 원피스구나. 상대편은 괜찮아요. 제프가 진짜 미쳤어요. 그냥 튀어나왔어요. 제프부터 시작이군요. 근데 또 아론에서 약간 또 힘들어. 왜냐면은 배우가 다 몸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 원피스는 이제 과장돼 있잖아요. 어깨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보면은 일단 조금 더 좁아 보이고 아론 같은 경우는 이 분장을 하면서 얼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좁아지는 어깨가 좁아지는구나. 아무리 그 사람이 몸이 좋은 배우더라도 이거는 어깨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얼굴을 계속 그 상어를 막 붙이니까 여기도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여기도 그 특수 분장을 애초에 CG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아니면 헐크처럼 아예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하든가. 근데 돈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갈. 근데 돈이 말도 안 되게 이미 들어갔던데요. 고잉 메리오 실제로 제작도 해야 되고 발라티에 또 다 실제로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근데 또 동광 이런 거 한 거 보면 또 CG 잘했던데. 동광은 잠깐만 하잖아요. 근데 아론이 이렇게 떡대가 나오면 계속 나와야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시점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들도 이제 그린스크린에서 연기해야 되죠.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참 이게 저는 그 영화 워크래프트랑 이번 원피스 실사화랑 보면서 두 개가 약간 바뀌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화 워크래프트는 CG나 이런 건 너무 잘 해놓고 이 외적인 게 저는 되게 만족했거든요. 제가 워크래프트 바로서 그거 보고 이거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그 파워 오버웰밍 그거 재밌게 보셨어요? 그거? 카드가 그 부분은 약간 희한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랑 가로나 부분 빼고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 그게 워크래프트 1 서사인데 제가 그거 소설도 읽었거든요. 듀로탄. 그런 얘기 좋아해요. 그 소설 같은 거 봤다고 집에 워크래프트 소설 2개나 있어요. 2번 다 보셨어요? 네. 그럼 좋아요. 아서스 베네실이랑 듀로탄 얘기. 근데 괜찮았는데 아쉬웠던 거는 워크래프트에서는 이거를 드라마로 했으면은 훨씬 재밌었을 텐데 이거를 쑤셔 넣느라고 너무 이렇게 그냥 톡톡톡톡 가버린 거죠. 너무 내용이 급하게 전개가 톡톡톡톡 간 거지. 근데 이거를 차라리 이번 넷플릭스 나오는 그 원피스 실사화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원피스 실사화는 워크래프트처럼 CG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그렇게 잘 좀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원피스는 그래가지고 돈클리크를 좀 생략. 막 그걸 뭐 리뷰만 봤는데 그런 거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끄럽게. 그 역할을 아론이 해주면서 아론 그 빌드업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클리크 분량을 뺏어가지고 아론이 약간 최종 보스인 것처럼. 근데 사실 돈클리크 부분은 미호크를 제외하면은 저는
깅이랑 그 서사만 있으면 돈클리크는 별로 매력적이진 않았어. 깅도 그냥 생략이 돼버렸어. 왜냐하면 깅이 배고픈 애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배고픈 애가 아니고 자기만의 의리를 이제 챙기는 애인데 밥 얻어먹은 것과 돈클리크와의 의리를 그 중간에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최고민수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피식대학인데 갈팡질팡한 자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오진 않죠. 근데 죄송한데 어떤 빌드업을 하려고 지금 벌써 시작하시는 거죠? 아니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니. 조금이라도 제가 도와드려. 왜냐하면 제가 제안은 했는데. 머리를 복잡하게 해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면은 제가 조금 아무튼 그럴 수 있는데 실사판에서는 깅은 그냥 그지로 나오는 거죠. 밥만 얻어먹고 끝나는 거니까. 되게 깅 역할은 안 나오고 그냥 만화책을 재밌게 본 사람은 깅 나왔다 이렇게 반가운 요소로만 끝나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클리크는 생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짧으니까 만화에 비해서. 그래서 뭐 아쉽긴 한데 재밌어요. 네. 저는 재밌게 봤고 2가 이미 거의 확정이네 아니네 뭐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거의 확정인 것처럼 나오던데. 그래서 뭐 바르코크스까지는 당연히 나올 텐데. 그렇죠. 그거 이미 하늘섬 나오냐 안 나오냐. 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압축이 되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두렵게 설레요. 오, 지금 혹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앞두고. 왜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두렵게 설레요. 원피스 얘기인데, 원피스 이제 시즌 2가 나오는 게 또 두렵게 설렌다. 기타 큐시 말고. 그거 하늘섬 뭐 그런 것들. 하늘섬. 일본 섬 아니고 하늘섬. 하늘섬 일본 섬. 그래서 하늘섬까지 나오냐 아니면 바로크 워크스까지만 하냐 거기에 좀. 갈 길이 멀긴 해요. 네, 갈 길이 멀죠. 왜냐면 뭐 초파도 있지. 맞네. 초파가 아마 들어오고 바로코크스를 가잖아요. 그죠. 초파랑 같이 가죠. 드럼 왕국을 가고 갈 거예요. 맞아. 영입을 하고 그 초파 에피소드도 있어야 되고. 초파는 좀 그러니까 아직 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사화들의 결과물을 보면 제가 초파를 정면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인형으로 다 쓰더라고요. 코스프레나 하는 거 보면 다 초파는 애기 버전으로 그냥 뭐 메고 다닌다거나 들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실사화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진짜 라쿤 정도로만 딱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2에서 초파 나오고 시즌 3 나온다면은 프랑키랑 로빈 이제 동료가 돼야죠. 로빈은 바로코크스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어차피 바로 동료가 돼요? 네, 바로 동료. 동료 되고 다시 또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네, NES 로비 편이 또. 그러니까 NES 로비 편은 사실 근데 또 아마 많은 독자들이 이거는 제발 잘 만들어줘. 해군들도 엄청 많고 막 그 거인들도 막 거인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체술 싸움이라서. 은요 폭시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은요 폭시는 과감하게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요 폭시. 그것도 매니아들 있어요. 은요 복지 매니아들. 그러니까 약간 전 몰랐는데. 전 좀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매니아들은. 나 진짜 몰랐는데 그 매니아들이 있었어. 그거는 좀 악질들이라고 생각해요. 데뷔백 파이트. 그 NES 로비 편이 그 CP9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편이 좀 평이 좋죠. 확실히. 저는 진짜 최고의 편 중에 하나로 NES 로비 편이고, 진짜 그 로빈이 되게 자기를 희생해서 나 하나만 이렇게 되면 너네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하지만 이제 루피는 그걸 보지 않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말해. 루피가 그랬다고. 루피가. 너 우리랑 가고 싶으면 가고 싶어. 왜 말을 못해? 너 하나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야. 너 가고 싶어, 루피. 그러니까 너에게 집중해. 네가 먼저고. 와, 원피스에 인생이 있구나 역시. 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있는 거지. 네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너에게 맞춰서 뭐 해볼게. 피식대학이 CP9인가요? 뭐 그런 게 있죠. 뭐 그런 뭐 모르겠어요. 뭐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그게 또 원피스 좋아하는 또 이어지네요. 매니아들은 찡하지. 찡하죠. 왜냐하면 또 이런 상황이 살면서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하나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별 문제 없잖아. 근데 그 피해를 입은 쪽에서 오히려 살고 싶다고 말해. 우린 준비됐어. 그때 멋있겠다. 당당당당당당 있을 때. 그래서 인간 불신에 빠져 있었을 상황에서 이걸 딱 보면 인류애가 생기면서 우속 쏴. 그러니까 뿡. 해군의 그 깃발이 불타버리면서 그 선전폭을 하는 세계 정부의 깃발을 태우면서 선전폭을 하잖아요. 딱 이쁘게 또 이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를 맞췄어요. 위에를 맞추거나 왼쪽을 맞췄으면 약간 짜쳤을 텐데.
그리고 이제 루피랑 그 채술 싸움 극한까지 갔어요. 진짜.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다 싶었는데 한 번 더 들어간 게 있거든요. 있을 때. 네. 유광건 아시죠? 유광건. 네. 유광건. 이거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았나요? 네. 유광건. 이거랑 직원 이거 친구들한테. 옆구리에 직원 이건 무조건 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있죠 이거. 아무튼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머릿속에 지금 다른 게 자꾸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거는 스튜디오 밖에서.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원피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흥분 상태에 또 빠져버리게. 제가 또. 최근까지 다 보셨나요? 그럼요. 만화책 나올 때마다 또 소장을 하고 있고. 와노쿠니 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조금 처지다가 뒤에 카이도와 싸우면서 와 이거 보여주려고 그동안 그렇게 깔았구나. 웅장해. 마지막에 이제 딱 할 때 와 이거 하려고 루피가 그럼 처음 시작할 때 고무고무 먹은 거부터 이게 쫙 되면서 와 이거 하려고 이거 보여주려고 네가 어그로를 그렇게 끌었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진짜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뭐 빨리 싸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뭐 도망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계속. 그럼 개그맨이니까 100권짜리 니주를 깔았다고 했겠네요. 근데 100권짜리 니주는 아니고 사실 그 전에 또 그 편마다 선마다 또 재미난 게 있었으니까. 20년짜리 니주는 맞죠. 총평은 만족이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뒤에 그거를 잘 터뜨렸기 때문에. 외색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별로라는 독자들의 평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원피스 보지 말아야죠. 뭐 외색이 너무 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작가가 일본인이고 뭐 하지만 원피스 세계관은 약간 퓨전의 어떤 형태의 세계관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었는데 완전 찐 일본인들의 그 문화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니까 너무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구축했던 여러 다양한 막 뭐가 있는데 특히 와노쿠니가 길어지면서 저는 느낀 게 이제 실제로 일본도를 들고 싸우는 검사나 해적이나 해군이나 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 보여주는 거는 전혀 세계관적으로도 이질적이지 않았고 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애초에 뭐 조로가 일본식 검수를 쓰고 일본식 그 검을 쓰고 옷도 다 일본식으로 맨날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오뎅이 좀 약간 억지라고 하면서 좀 반감을 가진 게 거기까지 좀 가지 않았나. 이게 싫게 보이면 다 싫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카이도가 너무 멋있게 나오고 루피도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피스를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고 20세기 소년을 또 재밌게 보셨다고. 20세기 소년. 집에 만화책이 딱 3개가 종류가 있어요. 그 3개가 원피스, 20세기 소년, 그리고 도박묵시록 카이지. 카이지. 카이지는 뭐 마무리 편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 원피스는 정말 인류애적으로 약간 좋아하는 코드인 것 같고 약간 소년 만화 그 자체. 그리고 20세기 소년은 약간 쥐소룡 감성이죠. 뭔지 모르겠는데 재밌어. 자꾸 비밀, 계속 비밀. 이거 비밀 뭐지? 또 비밀. 약간 이런 거. 또 음모. 또 음모 안에 또 음모. 의미. 옴니버스식 음모. 계속 안에. 그쵸. 파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김 빠져. 밝혀져도 별로. 보통 코미디에서 셋업을 길게 까면 깔수록 이 펀치라인이 세야 되거든요. 웃음의 강도가 세야 기대하니까. 앞에 게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게 깔아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결정을 안 하시면요 사람들이 화를 내요. 아니 여기서 결정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결정을 하자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렇게 질질 뺐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지켜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질질 뺀 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아까 없을 때 한번 얘기 한번 했는데 침스라이팅에 당하고 계시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20세기 소년은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떡밥 회수의 전설. 떡밥 회수가 진짜 기가 막힌 만화구나. 20세기 소년 제가 끝까지는 안 봤어요. 그래요? 보다가 말아가지고. 전 21세기 소년까지 지금 그게 마지막 권이잖아요. 네, 소장하고 있는데 물론 약간 이게 뭐야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마무리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세게 깔아놨는데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완충을 잘했다. 하이라이트는 거의 중후반부가 하이라이트라서 거기까지는 진짜 몰입이 미쳤어요. 미쳤죠 진짜. 범인 누구야? 여기까지는 진짜 몰입감이 미쳤어. 다음 건 계속 봐. 맞아. 그리고 이 앞에 다시 찾아보고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님이 연출이 너무 고급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꿀떡꿀떡 넘어가. 소화도 막 잘 되게 되게 세련되게 싹싹 해놨어. 그러니까 되게 세련되게 버터 바른 빵처럼 꿀떡 넘어가. 꿀빵처럼 계속 넘어가. 그러니까 진짜 촥촥촥 넘어가면서 누구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데 속옷밥을 막 계속 아무도 없는데? 뭐야? 더 이상은 이제 스포니까 말씀 안 드리고. 네네네. 이 정도면 거의 다 스포했다고 봐야죠.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뭐야? 나 이거 본 적 없는데. 네, 근데 도박묵시록 카이지. 그거는 그냥 제 인생이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아마 되게 많은 분들도 도박묵시록 카이지 보면서 인생에 술렁술렁 이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내가 도박만 안 했다 뿐이지 코미디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고. 그 무슨 카와였죠? 그 토네가와. 만화책으로는 리네카와인데. 리네카와. 그게 뭐 번역이 좀 잘 안 돼서 오류가 있어서. 그 리네카와 아저씨랑 제 회장 할아버지가 처음에 진짜 일가를 하잖아요. 거기 있는 빚쟁이들한테. 저는 그때 빨개 벗고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빚쟁이 자세로 그 만화책을 봤어요. 실제로 벗고 보셨어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런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그걸 보고 내가 그래 좀 인간답게 살아야지. 약간 이런 걸 좀 느끼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다. 부자들이 왜 부자들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 작가님 만화에는 항상 일침을 가하거든요. 그렇죠. 악역들이 일침을 가해요.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주인공인 카이지가 제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물론 그 악역들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철학을 갖고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회에 되게 아픈 면을 보여준다라고 해야 되나?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 네, 약간 보여주는 거죠. 약간 그 여드름 짜는 영상 같은 그런 것처럼. 이 작가님의 만화들은 전부 다 제가 한창 힘들었을 때 수렁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게 나를 다잡게 하는 만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팩트가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다 재밌어요, 만화가. 진짜. 근데 진짜 이입돼요. 왜냐면 식탁하기 전까지 진짜 카이지처럼 잘 되려면은 뭐가 이렇게 되고 잘 되려면은 이렇게 되고 약간 계속 이랬기 때문에. 그럼 영화 같은 건 좀 자주 보세요? 주말에 쉴 때 주로 보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나는 솔로 제일 재밌게 보는데. 김풍 작가님 나는 솔로의 환장. 진짜요? 예. 저는 짝 시절부터 봤거든요. 저는 심지어 짝 다큐멘터리 1, 2, 3부작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다큐멘터리. 근데 그거 마지막 편이 사회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짝의 처음 파일럿이에요.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한 애정촌에 넣어놓고 일주일 있으면 과연 사랑이 발생할까 이걸 실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걸로 아예 프로그램이 짝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봤어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난 그런 걸 못 보겠어요. 오그라들어가지고. 근데 그럼 막 갈등이 있잖아요, 막. 그쵸. 근데 저도 판타지적이면은 조금 보기 어려운데 그건 너무 현실적이라서. 현실적이어서 더 보기 힘든 거 아니에요?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되게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서로 막 가서 막 오해하고 열불 내고 막 불똥 튀고. 그죠. 그게 몰입이 되는 건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 진짜로 끝나고 결혼하고 다른 기수 사람들이랑 막 사귀고 막 이래버리니까 진짜인 드라마죠. 그 몰입이 싫어서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 테라스 하우스까지만 보고 우리나라 건 못 보겠다는데. 테라스 하우스가 아마 일본 거일 거예요. 넷플릭스에 있어가지고 저 그 하와이 가기 전에 봤었거든요. 1편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을 것 같은 내용이던데.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게 잘 안 오고 가니까. 나는 솔로에서는 일 끝나고는 뭐 하세요? 주말에는 뭐 하세요? 롱디도 괜찮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사실 현실에서 소개팅할 때 물어보는 말들이잖아요. 뭐 직장은 어디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런 게 재밌죠. 그냥 인간 군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거 보는 맛으로 좀 봐요. 그래요? 러브 이즈 블라인드는 얼굴 안 보고 대화로만 파트너 고르는 프로그램이에요. 저것도 아세요? 저것도? 네, 슬쩍 봤었는데 너무 보는 제가 답답하던데요, 저거는. 근데 저런 게 되게 많은데 아마 저거 중에 제일 성공한 시리즈가 넷플릭스에 있는 투아시일 거예요. 투아스는 제가 대충 들었었어요. 애정 행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애정 행각해? 특히나 카메라도 있는데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한 게 미국이니까 미국은 조금 약간 열려 있고 지소룡이라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지금 자행되고 있을 수 있는데. 투아 웃긴 편이 남미 편이 그렇게 웃겨요. 남미 편은 시작하자마자 무슨 게임을 하면 그냥 만나서 남자랑 여자랑 몸이 다 너무 좋아요. 최고의 몸짱 남녀들을 모아놓으니까. 자, 우리 게임이나 할까? 눈 가리고 키스해서 누군지 맞추는 게임 하자. 처음부터 시작부터 자기들끼리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하더니 막 먼저 여자가 한 명 와서 키스하더니 다른 여자들이 눈치 보더니 막 2명이 같이 가서 키스하고 막. 이게 무슨 지금 채팅창에 저게 나라라고. 그럼 혹시 모르니까 여행을 한번 가볼까요, 남미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투어 느낌인지 남미를 가봐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바베큐 관심사가 있다고. 네, 요거는 사실 시작이 스테이크예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그냥 스스로 발견해낸 건데 네. 저의 그냥 먼 기억에서 아버지가 저 초등학생일 때 저를 데리고 프로포즈라는 강동역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그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코스를 먹인 적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먹어볼 줄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그때 먹었던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예. 스테이크라는 음식이 되게 제 인생의 로망이 그때부터 돼서 조금 커서 이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면서 취미라는 거를 돈을 들여서 한번 해볼 때 그냥 스테이크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냥 후라이팬으로 해가지고. 직접이요? 네, 직접. 좀 약간 막 뭐 재우는 것도 막 되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스테이크는 재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는 마리네이드를 하긴 하는데 예. 며칠 동안 막 재우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요리하기에 전에 어느 정도 전에만 소금이랑 후추 정도 그리고 뭐 허브 정도만 해놓으면 되는데 그건 다 이제 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어쨌든 유튜브에 요즘 워낙 잘 나와 있잖아요. 예, 방법이요. 예, 제가 많이 봤던 분들이 이제 정유광님 거 많이 보고 육식맨님 거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스테이크를 집에서 하나씩 두씩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초대하게 되고. 평이 좋아요? 예, 평이 좋죠. 왜냐면 너무 좋은 재료로 하니까. 가성비 안 따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한 거니까. 그쵸. 툭불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애지간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툭불은 심지어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익히면 많이 익힐수록 맛있어요. 기름이 녹아서 그게 풍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덜 익히면 느끼해지고. 단순히 생각할 때는 고기가 좋으면 신선한 거니까 조금만 익히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 그렇죠. 그 등급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배운 거죠. 그거 하려고 막 온도계도 사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기의 세계로 조금 넘어갔어요. 근데 바베큐가 있더라고요. 바베큐. 근데 바베큐는 뭐 한두 시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원피스에 나오는 막 이런 고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만화고기 이런 거 보면 바베큐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거는 한 짧은 게 한 6시간. 왜냐면 크니까 그 안에까지 익으려면은 그렇죠. 오랫동안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그건 직화로 굽지 않고 훈연으로 구워요. 연기, 온도로. 이 안에를 찜기로 만들어서 이 그릴 안에 장작을 이렇게 펴놓고 이걸 수치로 만들어서 장작의 그 향이 이걸 타고 온도를 높여서 나가고 또 이렇게 계속 그 온도 조절 계속 해주고. 그 향을 입히고. 같은 온도, 같은 온도를 또 조절을 해주고. 거기까지 그 단계까지 가신 거예요, 이제 바베큐까지. 네, 그거를 친구들이랑 가서 캠핑 이제 몇 번 하고 막. 엄청 힘들잖아요, 막 준비도 해야 되고 하려면. 힘든데 이제 그런 거죠. 만화 그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람은 하잖아요. 그쵸. 만화 그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이제 시작했으니까 해보고 싶으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장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불 붙여서 이것 만드는 것도 재밌고 끝나고 막 칼질 해가지고 막 육즙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재밌고. 그럼 본인 그 할 때 피식대학에서 스테이크 한번 방송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 저희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들이랑 한 번씩 하거든요. 형님 그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해보세요. 근데 요리가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풍님은 그 냉장고 이런 데 가가지고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요리하는 그게. 근데 저희는 사무실이니까 뭐 환기도 없고 하려면 후라이팬에 막 도마에 막 이게 지금 아일랜드 식탁 뭐 이런 것도 되게 커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해서 뭐 스튜디오를 또 가야 되는데 그거까지 가자니 또 품이 너무 많이 들고. PD가 왜 있습니까? 그런 거 환경 마련하려고 PD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약간 가성비를 좀 많이 초반에는 따져서 좀 가볍게 시작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뭘로 대표님이 사비를 좀 캐척을 좀 해달라고 좀. 돈은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로 얼만큼 재밌을 건데가 문제죠. 재미없으면 저 주세요. 제가 올릴게요. 여기다가 갑자기 그냥 제가 그냥 피식당 멤버들이랑 같이 요리하는 거예요? 갑자기는 아니죠. 인연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2번째 나오셨고 피식당은 한 번 나오셨고. 야. 하시다가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은요 폭신데요? 데뷔백 파이트. 지금 데뷔백 파이트로. 콘텐츠 데뷔백 파이트로 하시네. 왜냐면 버릴 거라면. 버릴 거라면. 가성 이게 좀 약간 덜 재밌어서 차마 본편에 못 올린다면. 왜냐면 그거 자체가 또 이슈가 되잖아요. 피식대학이 해서 재미없었던 게 뭔데? 보러 갈까? 본 다음에 그럼 피식대학은 뭐가 올라오길래? 뭐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망한 거니까 제가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비싸게는 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드린다면 그냥 드리는 건데. 진짜 오늘 뭘 이렇게 많이. 에라이 기분이다. 그러면은 뭐가 기분이야 갑자기? 여행 가시면 제가 좀 비싸게 살게요. 묶어요. 패키지로. 스테이크 프로젝트랑 여행 프로젝트 묶어요. 이거 5분 안에 결정하세요. 하시면 제가 1.5배로 살게요. 진짜 죄송한데 첫 집이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첫 집이라서 알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부담 아닌 부담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아니 부담 아닌 부담이 아니라 대놓고 부담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본의로 부담인 부담을 자꾸 주셔서.
본의 있게 자꾸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원래 좀 하나 꽂히면 그게 망령처럼 계속 나도 괴로워. 내 안에 최고민 선생님 계속 돌아다니니까 나는 빨리 그쵸. 이거를 해결해서 오늘은 이제 그만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결정을 안 내리시니까 계속 최고민 선생님이 저와 계속 데이트를 하고 계시고 부르기 여기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그래서 저도 제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브리스킷은 12시간 걸려서 못할 것 같고 하면은 그건 뭡니까 브리스킷? 뭐 쉽게 말하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바베큐 중에 제일 오래 걸린다고 하면 12시간이면 최고민 선생님 그 강의 시간하고 비슷한데 그럼 여기다가 고기 올려놓으면 훈연통 넣고 고기 올려놓고 시작하면 여기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연기가 야외에서 해야지 야외에서 이렇게 고기 넣으면서 최고민 선생님 시작하시면은 바베큐 대 최고민수 컨텐츠 맨대 와일즈처럼 바베큐 대 최고민수 브리스킷이 있기 전에 최고민수 선생님의 강의가 끝나면 최고민수 선생님 지는 거예요. 최고민수 선생님은 절대 안 질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모르죠. 그날 뭐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경제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금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미국이 요즘 어떻고 중국이 요즘 어떻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현상이 재밌어요. 돈이 되는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안 빠져 들어가고 좀 크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는 게 재밌다. 그런 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뉴스 보는 걸 좀 좋아해요. 경제 뉴스 보는 걸. 그러면 슈카월드 방송 꼭 보셔야겠네요. 슈카월드 항상 보죠. 근데 안 보시나요? 경쟁사구나. 라이벌이야. 근데 경쟁사라고 하기 뭐한 게 유튜브에서 같이 영상 올리는 채널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경쟁이죠. 그쵸. 사실은 뭐 피직대학도 경쟁이고 다 경쟁인데 너무 분야가 달라요. 너무 분야가 다르죠. 거기는 조금 정보성이 좀 짙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는 아예 정보가 없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멍청한 소리를 보는 거냐 똑똑한 소리를 보는 거냐거든요. 근데 슈카님도 본인이 본인을 헛소리하는 방송이라고 얘기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호소를 하시는 거고. 헛소리 호소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재미있게 그러니까 슈카님이 말씀하시는 헛소리 형식으로 재미있게 가공을 했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근본 소스 재료 자체가 멍청한 소스를 멍청하게 요리를 해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멍청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길게 말했는데 그냥 멍청해요. 내가 진짜 멍청이야. 그쵸. 그러니까 뭐 중국집이랑 이렇게 라이벌인 게 아니고 뭐 굳이 따지면 음식점인데 거긴 바나나 맛 우유고 여기는 바나나 우유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좀 장르가 다른. 흉내내지 말아라. 슈카님 거 진짜 재밌게 보고 있고 지금 거의 그냥 슈카님이 탑이지 않나요? 탑이죠. 라이브도 탑이고 맞아요. 뷰도 전보다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이슈를 정말 빠르게 뉴스보다 더 빠르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슈카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출근해가지고 손석희님처럼 종목 딱 선정해가지고 그 주제 딱 선정해가지고 본인이 딱 작성을 해요. 노력을 많이 들이시니까 잘 되죠 당연히. 근데 똑같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1시 방송하잖아요. 12시 58분에 도착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해도 사라지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그게 침착맨의 무서운 점이죠. 진짜. 그러니까 약점이 없는 게 약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곳이 약점인 게. 모든 곳이 약점이면은 약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주로 쓰는 말이 있어요. 축구 무슨 발이에요? 저 양발이에요. 양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진짜 모든 약점의 신이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온몸이 영민. 그게 둘 다 못 쓴. 침착맨의 치명적인 점이기도 하면서 무서운 점이기도 하다는 거. 그렇구나. 뭐 약간 슈카님 같은 경우는 작두를 탈 때 미리 작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사람 뛸 수 있는지 하는데 저는 일단 뛰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보여요. 오늘 뛰어지면 오늘 잘 뛰었다. 작두 잘 땄다. 근데 만약에 배일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오늘 방송 왜 이래? 항의가 들어오기도 하죠. 오늘 이상한데? 오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요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리고 뭐 배일 때가 연속으로 한 3일 배일 때도 있거든요. 요즘 왜 이래? 이런 이제 침착맨 이대로 괜찮은 거야. 치매견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또 치마에서도 한바탕. 그것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연속해서 작두 3번 또 타면 다른 작두 또 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이게 또 침착맨의 작두 맛이지. 저희도 사실 그런 식이에요. 저희도 컨텐츠 올릴 때 물론 고심해서 올리긴 하는데 일단 작두를 최대한 올려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재미없다 저거 재미없다 해도 다른 작두를 또 올립니다. 이건 작두를 바꿔가면서. 작두를 바꿔가면서 계속 올리다 보면은 작두 하나는 걸려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배가 불러서. 배가 왜 부르겠어요? 얼추 돌아가니까 하는 급해 죽겠으면요 누가 일찍 나오라고 안 했는데 일찍 나와가지고 막 자영업인데 이것도 이거저거 다 뒤져보고 있어요. 맞아. 지금 이거 자체가 신호다. 시그널. 너 살만하구나. 아 그러면 지금 좀 약간 못 살만하게 일부러 돌아가시는 건가요? 쉬러 가시는 건가요? 쉬러 가는 거는 제가 조금 이거랑 별개로 좀 각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 그렇죠. 안에 그 어떤 자체 디버깅 시스템이 가동을 했는데 좀 각박하다 사람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오늘 한번 작두 타봐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가라는 거를 심도 있게 고민도 해보고. 그냥 쉬러 가시는 거 아닌가요? 뭐 여행도 해보고 네. 쉬면서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딴 얘기긴 한데 피식대학이 원래 쉬는 날이 없었어요. 네. 저희가 그 스탠드업 코미디로 뭉친 3인인데 스탠드업 코미디 할 때부터 일주일 내내 일을 했거든요. 평일에는 스탠드업 코미디 막 마케팅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짜는 거 운영하는 거 회의하고 막 주말에는 공연하고 금토일은 그러니까 이제 꽉꽉 차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버텨져요? 빚으로 버텼어요. 결국에 이걸로 해결이 안 돼서 피식대학으로 해결이 됐어요. 피식대학이 잘 되니까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피식대학을 주말에 공연하면서 피식대학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안에서 이거 이러면 우리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을 좀 만들자. 일요일날 쉬고 평일에 12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업무하는 시간으로 해서 평일에 약속 그 시간엔 잡지 말고 무조건 우리 할 거 하고 그냥 퇴근하자. 그전에는 막 중구난방 막 저녁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막 그냥 그쵸.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끝이라는 게 없잖아요. 콘텐츠가 끝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쵸. 새로 생기고 만들면은 계속 하는 거니까. 그쵸. 집에 안 가니까 이게 저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 슬슬 나가서 이제 일요일에 하루 쉬고 평일에 하다가 6시간 너무 작은 것 같아서 12시부터 이제 8시까지 무조건 하는 시간.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분리가 안 되면은 팀원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싸우진 않아요. 저희가 술을 저희끼리 안 먹거든요. 체어샷하고. 그래서 흥분도가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서 그래서 싸우진 않는데 말싸움 의견 다툼은 하죠. 이게 웃겨 이게 웃겨. 근데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주제를 못 물러서서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트위치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이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해. 그럼 만약에 인싸민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거 모르는데 그게 웃겨?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설득을 하다가 그런 자료들도 보여주고 자 이거 봐봐 이거 이런 반응이 있어 이런 걸로 막 싸우고.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웃기다고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니 그렇게는 안 해. 그렇게는 에이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니 왜냐면 PD님들한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왜 근데 저한테 하실 때 감정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세게. 저는 모르니까. 근데 그냥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게 웃겨?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설득이 안 돼서 그래. 나를 좀 설득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저희끼리 얘기할 때. 근데 그래서 일요일 쉬다가 일요일도 너무 하루만 쉬니까 너무 힘들다 해서 토요일까지 쉬는 걸로 해서 토요일 쉬고 평일에 8시에 퇴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집에서 요리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전 좀 잠이 많거든요. 잠을 자야 저는 스트레스가 좀 풀린 타입. 일찍 자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좀 스트레스 좀 풀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프로그래머 지망을 하셨어요? 컴공 출신이에요.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다니다가 졸업 못하고 개그맨이 돼가지고 고졸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 하면은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머를 꿈꾸게 되는 게 코스 같아요. 그렇죠. 게임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게임을 잘하고 싶은데 솔직히 게임 잘하는 친구들은 많다 보니까 제가 99 PKO부터 그걸 봤거든요. 이기석 선수 나오고 막 이럴 때. 근데 그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만큼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 있었던 게임 중에 게임 메이커라고 있어요. 게임 메이커가 이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게임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쭈꾸루 알만툴 RPG 만들기 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에 완전 조상급인 더 전네. 네. 그래서 디테일도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그거는 게임이 나온 건데도. 근데 그거 이제 해가지고 천지창조 맞아. 천지창조. 알 것 같아. 천지창조. 그래서 제가 심시티 같은 게임들 좋아하고. 시뮬레이션 게임. 히어로즈 마이트 매직 같은 거 좋아하고 막 만들고 막 뭐가 생겨나고 약간 이런 거.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 좋아해가지고 프로그래머 하고 싶었거든요. 역시. 왜냐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코딩을 했으면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굉장히 고행이잖아요. 사실 컴퓨터공학과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컴퓨터 부를 들어갔어요. 컴퓨터 부에서는 코딩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쉬워요. 되게 재밌어. 프린트 F 해가지고 쓰면은 글자 나오고 스캔 F 하면 입력돼서 프린트 F 뭐 이렇게 나오면 막 나오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거기까지 재밌는 거였어요. 그 뒤부터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C++를 제대로 이제 쓰기 위한 전공 수업을 듣기 시작하니까
짜증 이빠이. 갑자기 막 개그하고 싶어져. 그때 이제 내가 맞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진로는 뭘까? 내가 진정 원했던 내 꿈은 뭘까? 예. 사실 이걸로 조크를 만든 게 있어요. 예. 어렸을 때 진로를 정할 때 보통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거를 선택하지 않나. 근데 보통 좋아하는 걸 선택하니까 난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을 만드는 걸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컴퓨터공학과 들어가니까 이거 맥주 만드는 거랑 맥주 마시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달라. 네.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코미디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코미디언이 됐는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다 해서 지금 어쨌든 나만의 공간에서 유튜브를 해서 지금 열심히 먹고 살고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넌 두 분야에서 다 인정을 받지 못했구나. 근데 전 다 이 두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저 오빠 진짜 웃겨 라고 인정을 받았고 개그 콘서트에서는 저 친구 참 컴퓨터 잘해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결국 두 군데 다 인정을 받았어요. 예. 이게 이제 짧은 제 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러네 맞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복학하고 나서 진로를 선택했거든요. 제대로 된 진로죠. 복학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원래 제가 용돈을 안 받고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는 왜 토익이나 뭐 자격증 이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냐? 준비를 안 해. 준비를 안 하냐? 너도 이제 곧 3학년 올라가는데 그때가 2학년 2학기 이제 끝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차피 토익 저거 2년밖에 그 기간 없어가지고 또 봐야 돼. 나중에 봤는데 막 이런 얘기 막 핑계 대면서 안 했더니 엄마 모르면 말을 하지 마. 모르잖아 엄마. 내가 다 알아. 막 이러면서. 근데 나 지금 나 둘이 돈가스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그럼 돈 줄 테니까 너 토익 학원 다녀. 해서 엄마가 돈을 준다고 나한테? 그럼 가지. 해가지고 엄마가 받은 돈을 가지고 토익 학원을 갔는데 간지 딱 이틀 만에 머리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게 느낌이 엄마가 날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연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주고 있는 거죠. 그치, 엄마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환불을 다 받고 어쨌든 이틀이었으니까 책도 거의 안 썼어. 그래서 싹 다 환불 받고 그 돈으로 PC방을 갔어요. 갑자기 이상해지는데요? 학원 가는 시간에 계속 PC방을 가서 뭔가 이상해요. PC방에서 뭐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놀다가 한 달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방학 때 이것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그치, 그렇게 신호가 올 때가 됐죠. 집에서 이제 썼어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쫙 썼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꿈들.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대통령. 대통령. 근데 이거는 천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이건 부모님이 좀 한가닥 하셔야 되고, 선생님. 이건 임용고시 봐야 되는데 이건 이미 끝났고, 그리고 뭐 과학자. 과학자는 지금 이미 내가 과학 분야에서 많이 멀어졌고. 근데 어렸을 때 상상으로 되겠다 이거저거 다 쑤시고 다녔는데. 네네네네. 많이 쑤셨어요 상상으로는. 그리고 마술사. 마술사는 근데 뭐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프로그래머는 해봤는데 안 되고 해서 마지막 남은 게 코미디언이었어요. 근데 코미디언은 이거 무조건 해야지가 아니라 인생에 한 번쯤은 코미디언 시험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나도 막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근데 갔는데 그 코미디 그 극장 아까 말했던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곧잘 했어요. 그래도 거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상위권으로 잘해서 되게 지망생들이랑 선생님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너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나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사실 그 괜찮은 게 이 지금 처음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은 거지. 제가 옆을 봤더니 그 지망생들은 매일 나오고 있더라고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코미디언 그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을 위해서 그냥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는 지금 완전 초심자인데 지금 내가 저 사람들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도 내가 이게 될 수 있을까? 어차피 시험 한 번 보는 건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시험 봤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휴학을 아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망생 시작할 거야 하고 그냥 통보를 엄마한테 해버리고 그때부터 코미디언 지망생을 해서 되게 운이 엄청 좋게 빨리 코미디언 합격했죠. 몇 년 만에? 2년 만에 합격했어요. 2년이면 거의 말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말도 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빨리 된 게 보통 한 4에서 6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장은 아니잖아요. 네, 4, 6년이 보통 되는 기간이지 안 되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점수가 있는 시험도 아니고 운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그 시기에 이런 역할이 필요해서 얘를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2,000명 중에 이제 14명이 그때 뽑혔었는데 그 경쟁률을 뚫는다라는 거는 그냥 천운이 어느 정도 필요한. 그때 당시 또 필요한 인재상이 또 있어서. 그렇죠. 네. 저도 그때 지망생 하면서 그냥 매일 되든 안 되든 그냥 매일 갔거든요. 나가서 엉덩이 붙이고 계속 얘기하고 하다가 새벽에 새 코너를 짜다가 개콘에서 했었던 우주라이크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우주인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맞고 날아가고 막 이런 코너가 있는데
그거를 그때 짰어요. 새벽에. 어떻게 하다가 무대에 올려봤더니 진짜 제가 지망생하면서 가장 큰 웃음을 터뜨렸던 순간이었거든요. 그게. 이미 근데 지망생들은 그걸 보고 야 너 이거 공채하면 되겠는데? 라고 했고 무대에서도 검증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걸 시험을 가져갔더니 이제 시험장에서도 웃음이라는 게 터졌죠. 원래 시험장에서는 웃음이라는 게 안 터지거든요. 엄근진하게. 엄근진이죠. 3대장이 앉아있어요. 시험장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몇 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앞에 도움이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들어가서 깔아주고 저거 뭐 어쩌고저쩌고 재영아 나와! 근데 이제 뒤에서 문 탁 열고 우주인으로 달에 있는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빨리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저 새끼가 저기서 저렇게 천천히 나오니까 어이가 없어서 일단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심사위원분들이 막 그 웃음가스를 마신 것 마냥 막 포복절대로 막 심사위원 3명이 막 이게 막 아니, 포복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하 웃고, 네, 하하 웃고. 근데 3차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보통은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면서 억지로 안 웃는. 맞아요. 이미 억지로 못 웃는 상황. 아예 예상 안 한 부분에서 제가 또라이 짓을 해버리니까 웃긴 행동을 해서 3차 때는 그걸 똑같이 했는데 안 터진 거예요. 그럼 진짜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안 터지면은 다 하잖아요. 막 자기 막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개인기 있으세요? 이러면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원래 지정 연기가 있거든요. 3차는 지정 연기를 해야 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기 있으세요는 이제 너 이제 끝났어. 근데 어쨌든지 여기서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성웅 씨랑 제가 생긴 것도 닮고 목소리도 좀 닮아가지고 박성웅 씨 성대모사를 하고 죽기 딱 좋은 날 시내를 하고 했는데도 반응이 좀 없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서 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었던 게 게임 광고 버전 개그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줬는데 거기서 이제 터졌어요. 개인기까지 가면 원래는 사실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터져서 웃고 지정 연기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거기서 반전이 돼가지고. 지정 연기는 뭐예요? 그 상황을 던져주는 거예요? 원래 있는 그 개콘 코너를 너 식대로 새로 짜가지고 가져와라. 네. 와 그럼 거의 그냥 지옥까지 갔다가 올라오신 거네요. 저 진짜 약간 카이지 같은 거예요. 그지. 네, 귀가 이제 바늘이 거의 끝까지 왔어. 근데 이제 귀를 자른 거죠 거기서. 귀를 자르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심사위원 3명이 철판 도계자를. 철판 도계자를. 전세가 역전이 돼서. 그것도 근데 되게 막 그 안에서 그 왔다 갔다가 엄청 심했네요. 굴곡이. 그 안에서도 굴곡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딱 이제 됐는데 출근을 딱 하면은 앞에 막 앉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땠어요? 좀 약간 힘들어. 물론 힘든데 약간 그게 있잖아요. 이 무대라는 그 큰 꿈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감내하면서 그냥 좋지 않은 시스템이죠 사실. 저 되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잖아요. 각자가 다. 코미디언들도. 근데 아티스트가 아니라 무슨 군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스탠드업이라는 그 판을 저희가 같이 깔고 만들고 이제 할 때는 형 동생으로 하고 서로 그냥 뭐 먼저 시작했던 뭐 그런 거 없기로 하자.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동료들 친구들도 그냥 뭐 좋은 게 있으면은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먼저 했든 늦게 했든 뭐 서로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하는 그런 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처음에 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코미디 같은 게 되게 말랑말랑한 사고와 계속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막 진짜 여러 가지 시도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생각했을 때는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됐을까 해서 거쳐가면은 초반에 이런 사고가 있었을 것 같아. 막 너무 말랑말랑해서 맞아. 막 사람들 다 같이 막 웃음 가스 먹은 것 같이 그럼 막 또 막 발로 막 빵빵 차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막 거기가 웃음가스 마을 대기실이 막 계속 그러니까 웃음가스는 이게 너무 원피스에 나오는 웃음가스 말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다 웃기는 사람들이니까 스마일 먹은 것 같이 막 다 서로 막 킹스맨 막 그거 킹스맨처럼 그러니까 패던이 너무 크다 해서 하지 마 너네는 너무 말랑말랑하고 자유분방한 영혼들이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뭐 되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들은 게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뭐 술 먹고 안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막 오라고 하면 웃기려고 안 나가고. 밥 먹는데 다 밥에다 다 서로 막 와사비든 뭐든 막 다 타놨어. 그렇죠. 먹을 때마다 식사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막. 그리고 약간 그 장르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 게 스탠드업 코미디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하면 돼요. 그리고 얘가 못하면 다 얘 탓이고. 근데 꽁트는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칙이 좀 필요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습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죠. 그러니까 규칙만 너무 중요시하는 그 문화가 너무 세져버린 것 같아요.
아, 박정민님이 채택을 하셨는데요. 특채에 대해서 근데 특채는 사실 특채가 돼도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 공채로 남아요. 그러니까 특채는 없어요. KBS에는. KBS 특채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그냥 자기가 자칭으로 하는 가짜. 네, 그렇죠. 특채 선배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선배님들도 결국에는 공채 시험을 다시 봐서 공채 기수를 받아요. 그럼 공채 시험을 다시 안 본 특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샘 해밍턴 선배님이나 뭐 이런 분들 말고는 김기열 선배님도 21기거든요. 공채. 예. 아 공채 21기예요. 21기예요. 아 근데 본인 그 특채라고 하면은 굳이 설명 안 하게 웃기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공채 기수가 있다 보니까 후배들은 그 선배들 기수를 다 알거든요. 근데 뭐 시험을 안 보셨을 수는 있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공채를 시험 안 보고 그냥 공채를 받았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정범균 씨가 오셔가지고 특채라고 막 계속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서로 알고 이제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안에선 뭐 그러니까 기수별로 딱딱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전화를 그러면 한번. 안녕하세요, 김기열님. 네. 특채 개그맨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이고 전화해서 왜? 아니 도입부터 그걸 왜 물어봐요? 아니 왜냐면 그게 질문이라서. 네네. 근데 어느 한 익명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공채 개그맨이 맞다고는 제보가 있어서 혹시 특채라는 게 본인이 이렇게 웃기려고 좀 계속 안 밝히고 특채 개그맨으로 남은 게 아닌가? 아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채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얘기가 엄청 긴데. 아 맨날 길대. 별로 안 길 것 같은데. 아니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게. 길어요? 뭐가 이렇게 길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채로 들어갔는데 공채가 됐는데 아니 공채가 됐는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험을 안 봤는데 왜 공채냐 그러는데 아니 공채 생활을 다 했는데 왜 특채지 왜 공채지 특채가 아니냐 그러면서 시험을 안 봤으니까 특채다. 아니 시험을 보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냐 그러면 아니 우리는 본다고 했다 근데 못 보게 했다. 두 번 세 번에 나는 끝까지 나보고는 시험을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본다고 했는데 그 세 명이 좀 스타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묶이는 바람에 저까지 시험을 안 보고 이렇게 됐어요. 예 맞아요. 그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공채로 다시 인정을 받은 뭐 사건이 있었나 해서요. 아니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쑥 들어갔어요. 쑥. 공채를 특채로 됐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특채로 뭐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특채로 들어가셨는데 공채로 전환이 됐는데 공채로 전환된 게 시험으로 된 게 아니고 공채를 특채 형식으로 공채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은 보시진 않았고 공채는 맞는데. 특채는 좀 다른 게 다른 특채는 이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묻어가서 기수를 봤는데 우리는 그 한 반년 전에 들어와서 특채로 있다가 이제 공채가 시작할 때 같이 공채로 편입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3월 2일부터 개강할 때 같이 신입생 개강하듯이 생활도 같이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렇게 다 했죠. 그러니까 특채로 먼저 되셨고 그 다음에 공채가 되셨는데 공채 형식을 특채로 하셨으니까 특공 특채네요? 특공 특채라고 하기엔 좀 말이 웃기긴 한데 어쨌든 저는 계약금을 받았어요. KBS에서. 공채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채는 맞다. 그 계약금을 받은 게 증거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때 공채들만 계약금 줬거든요. 그러면 21기 공채신 거죠? 그렇죠. 특채라고 사람들이 했을 때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안 하시고 왜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피곤해서? 아니, 이제는 좀 너무 멀리 왔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 개미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개콘 감독이 그 당시에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첫 주 나가는데 2-3주가 편집됐어. 그래서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계속 거기서 신부들만 하고 있었지. 하다가 이제 뭐 범죄재구성이라는 프로 짜고 동수학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공채 시험을 볼 때가 됐는데 그때 당시 뭐 곽한국, 강일구, 고혜성이 같이 떠가지고 니네 넷이 같이 왔는데 니네는 스타니까 시험 보면 안 된다. 근데 너는 알아. 그래서 저는 볼게요. 근데 아예 됐어. 너까지 보지 마. 그래서 두 번, 세 번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그때 부장님한테 시험 보겠습니다 했는데 야 이거 보지 말라는데 왜 너 말을 안 듣고 뭐 우리 말 안 듣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안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공채로 들어온 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명단에도 다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채는 맞는데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냥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지금 특채 이미지로 굳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제가 그 특채인지 모르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21기 공채로 돼 있으니까. 네, 돼 있으니까 저 선배는 당연히 그렇겠지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특채가 누가 그러면 선배 특채였어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남달라 애들이 한 조금씩. 특채였어요? 그냥 그게 아닌데 나는 오히려 6개월 정도 더 이제 막내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한 거밖에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또 설명하기엔 또 시간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기열이 형 그 유튜브에 내가 21기 공채인 이유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정리해서 올리시고 나중에 형 특채였어 이러면 이제 링크를 그냥 보내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또 그걸 보고서 선배님 특치였어요. 또 후배들도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다니까요. 어디 뭐 결혼식장 가는데 선배 몰랐는데 특치였어요. 막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배님 특치였어요? 이거 봐. 야, 너 솔직히 알았어 몰랐어? 저 몰랐어요. 21기 공채라고 하셔서 저 공채인 줄 알았어요, 선배님. 나랑 코너도 몇 번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만나서 옷도 갖다 주고 맞아요. 했는데 그럼 진짜 얘기 안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계속 21기 공채로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니에요 특채예요 계속 이래가지고 지금 연락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뭐 사실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특채끼리 또 각별한 것도 있어요 사실. 또 근데 또 특채인 분들이 결국은 다 공채로 다 전환이 되셨다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껴줘야 되니까. 사실은 공채로 시험을 봐가지고 전환이 된 게 아니고 껴줘야 되니까 그냥 특채지만 공채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좀 있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21기 공채가 맞다. 나랑 한구랑 고일성 강일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다.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다.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고 이 말씀하신 네 분은 확실히 특공채가 맞다. 맞죠? 공채가 맞다. 공채가 아니 뭐야?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 공채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좀 아쉽죠 근데. 아쉬운 건 없어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캐릭터 약간 없어지셔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해. 제가 무슨 말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할 말 없으면 형 특치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언제. 얘기해, 네가. 옥냥이가 제일 많이 해요 진짜. 아무튼 잘 알았고요. 21기 공채로 확실히 이게 머리에 아로 새기겠습니다. 네. 재영이 너 아닙니다. 왜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선배님. 요즘 미용실 어디 다니냐? 저요? 저기 합정에 있는 거기 다닙니다. 그래? 거긴 괜찮아? 네 좋습니다. 연락할게.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머리 자를 때 됐어요? 아니 원래 우리 같은 미용실 다녔어. 예 옮겨가지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놀러 오세요. 네. 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선배님. 너무 웃기시다. 도망간 게 아니라 머리 해주시는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임신하셔가지고 이제 아기를 키우시느라고. 그렇구나. 네네네. 근데 본인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공채라고 하면 이제. 그쵸. 이제 캐릭터가 좀 지워지니까. 본인이 좀 좋아하셨어요 실제로. 사실 제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은 아니고 진짜로 본인이 좋아하셨어요. 진짜로 싫으셨으면. 그럼요. 성명문을 내셨어요. 기자회견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게. 뭔 얘기하다 근데 여기까지 왔지. 개콘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어떠했고. 그랬구나. 채팅창에 이제 공채로 들어가신 거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특채로 들어간 사람은 저희 때는 특채가 아예 없었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 마지막 특채가 26기 정도까지. 특채가 더 대단하네. 더 유니크하네요. 그 약간 스카우트라서 그거는 와가지고 시험 봐서 된 게 아니라 명성이 이미 다 깔려 있는 사람. 이미 명성이. 이 판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맞아. 그냥 실력 자체가 그냥 이름만 들으면 인정이 되는 사람이 특채인 거예요 사실은. 약간 검은 수염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너 잘 싸운다며 해가지고 임펠다운 들어가서 끈을 내오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르기열. 네. 그 기열이 형이 또 웃기려고. 또 선배님이 또 억울한 연기. 재밌으시잖아요. 억울한 연기. 공채면서 21기 공채면서 그죠. 정확하게는 특공 특채. 네. 특공 특채인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또 잘 알아봤고. 네네. 오늘 또 모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벌써 끝났나요? 지금 4시 40분. 3시간 40분 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원피스 월드컵을 하나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괜찮으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 올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온 김에 그 산소 부족하지만 좀. 저 산소 부족한 거 좀 잘 견뎌서 괜찮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민이에요. 빠르게 할 거면 한 32강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64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64라고 그래요. 그냥 무쇠야. 그냥 제일 많은 숫자를 말하는 무쇠들.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이거를 제가 32강으로 갈까요? 제가 64강 할게요.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64강으로. 가위네요. 아니 빨리 끝내고 싶으셨어요? 그럼 그냥 32강으로 하자고 하시지 뭘 가위바위보까지 하셨어요? 하자고 하시길래 난 질 줄 알았지 나는. 자꾸 나보고 찌질하대. 자기들도 찌질하면서. 그럼 64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컴팩트하게 빨리 가서